아니야? 한번 그 실장기 여쭤봐봐. 데스크. 응. 질문할 거 번호 한번 불러봅시다. 25번 20번 18번 10번 15번 39번? 응. 7번 37번 21번 빨리 자신있게 합시다. 질문. 잠시만요. 응. 저 22번이요. 22번 저 마지막 39예요. 39. 됐어요. 됐어? 자, 봅시다. 이제 우리 반 수업 방향을 좀 알려줄게. 항상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스텝 1 질문을 받아서 선생님이 풀이를 하겠지. 그럼 이제 이거 풀이하는 거를 필기를 해. 필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건 안 해도 돼. 내가 모르는 것만 필기해도 괜찮아. 이제 선생님이랑 필기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요걸 이제 실전으로 해보는 거야. 선생님은 질문한 거 필기를 해.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스텝 2에서 괜찮은 문제들, 우리는 스텝 2를 다 안 할 거라서 다 안 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뺄 거거든. 스텝 2를 선생님이 절반 정도를 풀어줄 거야. 그럼 얘는 이건 무조건 필기를 해야 돼. 무조건 필기를 합시다. 필기를 해.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나랑 수업에서 할 내용이고, 수업이 끝나면 클리닉 때 해야 될 게 내가 틀린 문제 있지. 스텝 1에서 틀린 문제 다시 풉시다. 다시 풀고 스텝 2에서 선생님이 풀라는 문제 체크해 줄 거거든. 그거 풀면 돼요? 체크한 문제랑 우리 항상 내가 풀어준 문제랑 체크한 문제를 다시 푸는 거야. 우리 반은 내가 풀어준 문제도 다시 풀어야 돼. 내가 풀어준 문제랑 체크한 문제 다시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채점 받고 가면 됩니다. 우리 반은 스텝 2를 이제 A반하고 우리 반의 차이는, A반은 스텝 2나 변형 문제에서 쉬운 걸 풀어주고 어려운 거를 클리닉 때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할 거야. 어려운 걸 내가 풀어줄 거고 쉬운 걸 우리가 풀 거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꼭 필기 좀 잘 해서 다시 잘 풀어봅시다. 네. 13번도 해주시면. 당연히 되지. 13번도 봅시다. 봅시다. 스텝 1의 7번부터 보자. 네, 7번 보시다. 삼각형 ABC에서 C-B 곱하기 sin A는 C sin C 마이너스 B sin C B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어. 자, 이제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스텝 1, 2, 3 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 다음에 하는 교과서랑 교과서 변형 문제를 잘 푸는 거니까 정리를 좀 잘 해줘.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삼각형의 분류를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이 정보가 나오면 뭐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라고.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는 사인 법칙. sin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A니까 얘가 2R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sin A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2R 분의 A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어쩔 수 없이 귀찮게 될 수밖에 없어. 코사인 A. 만약에 이거 변의 종류 헷갈리면 그림 그려서 꼭 체크해봐. 2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거고 사인 A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나서 항상 뭘 이용해서 풀게 될 거냐면 인수분해해서 풀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C-B 곱하기 사인 A 대신에 뭘 써줄 거라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다 길이에 대한 정보를 바꿀 거야. 2R분의 A로 바꿀 거고. 그럼 C 곱하기 사인 C 대신에는 뭐가 들어올 거야? 2R분의 C가 오겠지? 마이너스 B 곱하기 2R분의 B 오겠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양변의 2R이 약분돼서 사라져.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냥 사인 A 대신에 A를 써도 된다. 2R이 보통 약분돼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사인 A 대신에 A, 사인 B 대신에 B, 사인 C 대신에 C를 그냥 냅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었어.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 C-B 곱하기 A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늘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게 된다.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게 될 거야. 그럼 얘 지금 C-B C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편의상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그냥 바로 쓸게. 인수분해해서 바로 쓰면 C 플러스 B.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돼. 근데 이거 0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절대 0이 될 수 없다고 기억해줘야 돼. 이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었다고. 보통 이제 뭐라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배우냐면 세 변의 길이 A, B, C 중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어떤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 어떤 변을 쓰던지 간에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얘가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0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절대 같아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참고로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든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꼭 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혹시 필기 시간 필요하면 꼭 얘기해줘. 지우기 전에. 지금 좀 천천히 가려고 노력은 할 테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지금 되게 습관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 정리하는 습관을 항상 내가 빨리 길들이고 싶은 거거든. 이게 점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다고. 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만나면 좀 힘든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보통 힌트나 팁을 주는 거지. 내가 무슨 팁을 줬었냐면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다면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게 각에 대한 정보가 길이에 대한 정보보다 많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쓰게 되냐면 사인 법칙을 쓰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사인 법칙은 어떤 식으로 쓰게 된다 그러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과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 쓴다 그랬거든. 그럼 지금 너네가 이 문제를 보고 적어도 이 정도는 체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43도니까 얘가 몇 도야? 137도지? 그럼 얘가 몇 도라는 거 알 수 있어? 아니면 뭐 얘네 둘이 더해서 43도가 돼야 되니까 18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요 AC의 길이잖아. AC의 길이 맞나? 요거지. 요거잖아. 그럼 지금 X랑 마주보고 있는 25도 요 둘의 관계가 주어져 있고 여기 620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620m랑 마주보고 있는 18도의 관계
요 사인 법칙 관계를 빨리 봐야 된다고. 마주보고 있는 변과 길이의 관계.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 사인 이렇게 한번 써볼게. 25도 분의 25도랑 마주보고 있는 x랑 뭐가 같아야 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18도 분의 650m가 같아야 된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쓰길 좀 바라는 거야.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차피 분수 계산하게 돼서 선생님은 이거를 비율로 썼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사인의 비, 사인 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한다. 사인 25도 대 사인 18도가 사인의 비율이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뭐 1이 쓴다. 620이구나. 이게 숫자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쓰나 상관없는데 분수 계산해서 어차피 또 계산 곱하기 하느니 이게 낫다. 그럼 이게 문제에서 다 줬다라는 거지. 사인 25도는 0.42, 사인 18도는 0.31로 줬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 42 대 31이 x 대 620. 그럼 여기 20배 차이 나니까 얘도 20배. 그래서 x는 84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인 법칙 연습 많이 해봐야 돼.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관계가 사인 법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 BC 위에 점 D를 잡을 때 AD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거 우리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되게 강조했던 문제거든. AD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X라고 놔볼게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별표 한 마음 같아서 한 7개 치고 싶은데 하나만 쳐놓고 잘 봅시다.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지금 얘는 봐봐. 잔뜩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선생님이 항상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코사인 법칙이 있다.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얘 이제 뭘 써도 상관없는데 뭘 써도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지금 요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다고 쳐봐봐.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이 큰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B를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요 삼각형 ABD를 이용해서도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같게 나와야 돼. 맞니? 내가 지금 코사인 B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삼각형 ABC에서, 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2배에, 자, 요 길이 8이고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9인 거잖아. 9. 8과 9를 가지고 2 곱하기 8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 64, 9의 제곱 81 빼기 요 길이 7이니까 49.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도 구할 수도 있어? 삼각형 A, B, D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요 삼각형 8, 6, X 가지고도 구할 수 있겠네.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2배의 8 곱하기 6분의 8의 제곱 64, 36 빼기 X 제곱하고 같다. 그래서 요게 같다를 쓰는 순간 간단한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약분할 수 있는 것 좀 약분하고 갑시다. 약분하고 좀 더 약분할게. 3, 2 이렇게 가잖아. 그럼 계산은 얼마니? 15, 96. 2 곱하기 9, 이거 이 1로 넘길게. 2 곱하기 96은 이렇게 될 거고, 3 곱하기 10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나?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니? 이 지금 300에서 192를 빼면 192, 108. X제곱은 36. X는 6 이렇게 나오겠다. 정말 중요한 문제. 내신에서는 정말 잘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그냥 중간에 간단한 계산 과정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중간 계산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는 방법이라서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 네. 15번 봅시다.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들 질문했던 것만 꼭 잘 풀어줘. 그것만 해도 진짜 실력이 많이 늘 거야. 자, 삼각형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각 C의 크기를 구해달래. 각 C의 크기를 구해달라?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C제곱 AB 딱히 그냥 이렇게 되네. 선생님 한 번만 써볼게.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뭐 딱히 만족되는 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볼 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그 C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러고 보기를 한 번만 슬쩍 봐봐. 다 뭐냐면 특수각인 거 맞니? 특수각? 선생님이 특수각일 때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뭐의 도움을 받는다? 사인이나 코사인의 도움을 받을 거라 그랬어. 내가 그냥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럴 때 특수각이 아닌 이상 구할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 코사인 B 한 번만 계산해볼게. 코사인 C 한 번만 계산해볼게. 그냥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해보는 거야. 코사인 C를 그냥 한 번만 써봅시다. 코사인 C는 뭐 잘 안 되면 꼭 그림 그려서 해. A, B, C 마주보고 있는 알파벳을 맞춰줘야 되니까 코사인 C는 쭈르륵 이렇게 돼서 2 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처리가 되겠네. 지금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AB랑 같잖아. 그래서 여기 C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고 AB만 남겠네. 그래서 약분되면 코사인 C가 뭐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코사인 C가 2분의 1이야. 그럼 C는 몇 도? 60도. 이렇게 나오겠지. 각 계산하는 거는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특수각이라는 거에 좀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미싱 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이게 객관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각 C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이거 특수각이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특수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번째로 사인 혹은 코사인 값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까지만 하나만 하고 갈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사인과 코사인과 둘 중에 뭘 구하는 걸 선호한다? 코사인 값을 선호한다고. 코사인 값을 구해서 각을 찾는 걸 선호해. 왜일까? 우리가 만약에 사인 A가 2분의 1이 나왔어. 만약에 삼각형 ABC에서 사인 A가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각 몇 개라고? 2개라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30도가 될 수도 있는데 150도가 될 수도 있다고. 사인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사인은 예각도, 1사분면의 각도 양수, 둔각 2사분면의 각도 양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 근데 코사인은 어때? 1사분면은 무조건 양수, 2사분면 둔각은 무조건 음수니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예각이다 둔각이다 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그땐 사인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그것조차 힌트야. 코사인 써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값 구해서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힌트인 거지. 얘는 지금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것조차도 힌트로 써먹을 수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 스텝 1의 난이도를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딱 공부하기 너무 딱 좋은 난이도로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아주 좋아 문제가. 자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B가 6루트 3, A는 3일 때 C의 값을 구해달라. 이것도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거든. 자, 원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여기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대. 그러면 지금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준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외접원이 주어져 있다고. 빨리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뭐 쓸 생각해야 된다고? 사인 법칙 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냥 고민 없이 사인 법칙인 거지. 근데 지금 B의 길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B잖아? 여기가 지금 6루트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얘를 A라고 놓으면 A는 3C라고 놓을 수 있대. 얘가 C면 얘는 3C라고 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C의 값을 구해달라. C의 값을 구해달라. 자, 뭘 빨리 쓸 수 있어야 될까? 뭘 빨리 쓸 수 있어야 될까? 내가 항상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길이.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내가 지금 B의 길이가 6루트3이라는 걸 알고 있고 각 B가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뭘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B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사인 B분의 B 6루트3이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인 12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사인 B가 지금 얼마냐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네. 이렇게. 그럼 또 특수각이지. B는 지금 몇 도냐면 B는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기 위해서는 60도가 될 수도 있고 120도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준 거야? B의 범위를 준 거야. B가 분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120도다라는 거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럼 C의 길이랑 A의 길이랑 3C라며. 봐봐. A가 3C라며 이거 가지고 빨리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 번만 차근차근 써볼게. 나중엔 이걸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사인 A분의 A랑 사인 C분의 C가 같아야 되지. 맞아? 같아야 돼. 근데 이 A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3C랑 똑같아.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아야 되잖아. 그럼 C 약분하면 사인 A가 뭐랑 똑같냐면 3 사인 C랑 똑같아야 된다고. 맞아? 여기까지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사인 A가 3 사인 C랑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니다. 얘는 그냥 이게 달라나? 미안해. 이거보다 이게 빠를 것 같아. 이거 안 쓸게. 여기가 3C인 거 알고 여기가 C인 거 알고 120도 알고 6루트3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쓰자. 이게 훨씬 빠르겠다. 코사인 법칙 쓰시다.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의 제곱, 6루트3의 제곱은 차근차근 한 번만 쓸게. 6루트3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C제곱, 3C의 제곱, 9C제곱 빼기 2배의 C 곱하기 3C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게 성립하겠지. 그럼 계산하면 간단한 C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다. 한 김에 할게.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약분돼서 플러스로 바뀌네. 10C제곱, 3C제곱, 13C제곱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36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13분의 108 이게 C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왜 지금 나 답이 안 보이지? 6 나오는구나. 얘가 6 13분의 루트 39 이렇게 나오겠다. 2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외접원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늘 항상 같이 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다. 그다음에 20번 봅시다. 이것도 좀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라서 잘 봐봅시다. 지금 세변의 길이가 루트 6, 2, 루트 3 플러스 1 삼각형 ABC에서 가장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림을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편의상 그냥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고 나서 요 길이를 루트 6, 그 다음에 요 길이를 2, 요 길이를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셋 중에 어디가 각이 제일 작니? 그거부터 찾아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뭐야? 어디가 제일 작을 것이냐. 각 중에 누가 제일 작은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뭘 배웠니? 사인 법칙에서 뭘 배웠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있다고 쳐봐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랑 똑같아? 변의 길이의 B랑 같아. 그렇지? A 대 B 대 C랑 똑같아.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이거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 전제 조건.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예각삼각형에서는 유찬아 A반으로 가. 넌 A반이야.
자, 예각삼각형에서는 각의 크기가 클수록 사인 값이 어떻게 되니? 예각에서는 0도에서 90도까지는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지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에서는 각이 클수록 사인 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 길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조심해야 돼. 예각삼각형에서만이야. 지금 이게 예각삼각형이라고 나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예각삼각형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긴 변을 선생님이 그냥 C라고 해볼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하고 같으면 직각삼각형이지. 이게 만약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작으면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이라고. 보통 이런 문제 가장 작은 각 구해라 가장 큰 각 구하라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거 직각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한 100문제 중에 한 문제꼴로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예각삼각형을 줘. 그래야 이걸 쓸 수 있거든. 지금 여기서 누가 가장 기니? 누가 가장 길어? 얘가 루트 3이 대충 1.7 정도 되잖아. 그럼 얘가 대충 2.7 정도 되지. 2.7 정도 되지. 루트 6은? 왜 하필이면 루트 6을 줬을까? 루트 6은 대충 얼마니? 너네 루트 6 대충 얼마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2가 있고 3이 있으면 얘가 루트 4고 얘가 루트 9지. 그럼 지금 이거 몇 등분하면 되냐면 5등분하면 될 거거든.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렇게. 그럼 한간경을 대충 0.2로 두면 루트 6은 대충 얼마야? 한 2.4 정도 되겠다. 준빈아 송화제에는 수면제 안 들어있다고. 얘 대충 2.4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그래서 요놈의 제곱하고 요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더 작다는 거 사실 쉽게 체크할 수 있기는 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각이 제일 작은 거는 누가 제일 작겠어? 길이가 작을수록 각이 작을 테니까 얘가 제일 작잖아. 요놈하고 마주보고 있는 요 B가 가장 작은 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B의 값을 구해야 돼. 길이에 대한 정보를 잔뜩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B의 크기를 가장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쓰는 수밖에 없겠어? 코사인 법칙 쓰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코사인 B를 계산을 해볼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럴 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의 도움을 받을 거야. 그럼 얘는 2배에 계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차근차근.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6 분의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아마 이제 특수각이 나오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자. 얘는 지금 그냥 분모는 이렇게만 써볼게. 2 루트 3 플러스 1 루트 6으로만 써보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3, 4 없어지고 6 이렇게 될 거고 곱한 거의 2배니까 더하기 2 루트 3 2로 묶으면 3 플러스 루트 3 요거 계산해봐. 봐봐. 얘 2로 묶어볼게.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이지. 이렇게 나오지. 이거 계산하면 둘이 곱하면 3루트 2가 나와? 에헤. 뭐 딱히 없네. 그럼 2만 약분하고 유리화 해야지. 이거 문제 맞아 이거? 나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유리합시다. 그럼 분모는 3 빼기 1이니까 2분의 3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3 빼기 3이니까 없어지네? 이렇게 나오네. 나 계산 어디서 잘못했니? 루트 6 뺀 거 아니에요? 아 루트 6이 없어졌구나. 루트 6 여기 루트 6이 있었지. 이걸 내가 지워버렸구나. 그러면 루트 6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중간 과정은 좀 그지 같았지만 결국은 특수각이 나온다. 그래서 코사인 B가 2루트 2니까 B는 얼마? 45도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전형적인 얘도 또 내신형 문제니까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1번 정리 좀 잘해줘. 자, 얘도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바로 해봅시다.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건데, 여기 지금 왼쪽에도 사인이 있고 오른쪽에도 사인이 있잖아. 그럼 얘 2R분의 C, 2R분의 A 하면 2R이 약분되니까 어떻게 하자고? 사인 C는 그냥 바로 C로 바꾸고, 는 2에 사인 A는 그냥 A로 냈다 바꿀 거야. 코사인만 어쩔 수 없이 뭘 쓰는 수밖에 없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사인 B는 2 곱하기 A 곱하기 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2A, 2A 이렇게 약분되고 C 왼쪽으로 넘길까? C 왼쪽으로 넘기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그래서 또 C제곱 없어진다. 그럼 A제곱은 B제곱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야? A랑 B랑 갖고 싶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냥 해보면 코사인 법칙으로만 쓰고 길이에 대한 정보로만 바꾸면 늘 문제 쉽게 해결될 테니까 자신감 좀 잘 생겼으면 좋겠고. 22번. 자, 얘도 바로 봅시다. 22번. 자, 코사인 법칙 바로 쓸게. A 곱하기. 자, 코사인 B 헷갈리면 그림 그려서 꼭 해. 코사인 B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A 곱하기 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다. 요거 빼기. 자, B 곱하기 코사인 A는 어떻게 될 거냐면 2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게 코사인 A야. 이게 C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항상 정리해서 인수분해야. 무조건 인수분해야. 왜냐면 는 0 돼가지고 못 찾겠다라는 거거든. A 없어지고 B 없어지죠. 이렇게 양변에 EC를 좀 곱합시다. 양변에 지금 EC를 곱하면 여기는 차근차근 할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인 것만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문 양변에 EC를 곱했으니까 EC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없어지고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니까 넘겨버릴까? 그럼 는 2B제곱 더하기 2C제곱 이렇게. 이게 쉽게 나온다고. 정리하면 항상 답은 쉽게 나와. 피타고라스 정리네. 얘가 빗변이니까 A가 빗변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 A가 직각이겠지.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지. 빗변이 어딘지를 알려주던 직각이 누군지를 알려주던. 지금은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5번. 진짜 우리 저번에 시험 대비에 비하면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다. 요거 좀 잘 봅시다. 이거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다.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 방법을 알면 또 너무 쉬운 문제거든. 우리가 아마 평소에 못 봤을 케이스의 문제라서 한 번만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B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A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 A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향을 꺾어가지고 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되는 최단 거리를 구해달래. 이 최단 거리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 대칭 이동해가지고 하는 거. 최단 거리다라고 하면 뭐 떠올려야 될까?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자, 내가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올 거야. 그럼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오는 최단 거리는 뭐니? 이 둘을? 그치.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야. 맞아? 내가 이렇게 PC방 갔다가 오면은 이거 최단 거리가 아닌 거잖아.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뭔가에서 최단 거리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야? 직선 거리를 생각할 거라고. 내가 지금 몇 번 꺾을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지금 도형 삼각형 ABC를 여기다가 3개를 더 그릴 거야. 총 4개가 되게 그림을 그릴 거라고. 봐봐. 이 삼각형 ABC를 이게 여기 AC에다가 붙여서 똑같이 삼각형을 내가 하나를 더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똑같이 그려보는 거야. 또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똑같이 삼각형 하나 더 그려보고 여기다가 또 붙여가지고 삼각형 하나를 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냐? 방법만 알면 너무 쉬워. A에서 D까지의 거리가 2가 되고 싶잖아. A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를 내가 D'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D'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마치 1번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고 얘는 또 여기다가 붙일 수 있을 거고 얘는 여기다가 붙일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1, 2, 3, 4 가는 거랑 똑같을 거야. 그럼 뭐가 최단거리라고? 뭐가 최단거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거잖아. 이게 최단거리라고. BD'이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니? 그냥 삼각형이지. 삼각형 ABD'이 있을 때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2고 이 각의 크기 알 수 있지. 얼마니? 30도짜리를 내가 몇 개 붙였어? 4개 붙였으니까 120도라고. 그러니까 D'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 이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법만 알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그래서 x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6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2배의 둘이 곱한 거 24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이렇게 되나? 그래서 5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x는 루트 50이면 얼마니? 루트 약분 되나? 26? 2루트 13인가? 얘가 답이 되겠다. 꼭 기억해줘.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 어떻게든 응용되냐면 아마 이 다음 문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원뿔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삥 돌아가지고 가는 최단거리 구해달라? 원뿔 옆면에 전개도 그려서 직선거리 찾으라는 거 똑같이 문제 풀게 될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니까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너무 좋겠다. 다음 37번 봅시다. 자, 이제 얘도 기본적인 형태의 계산 문제니까 방법만 잘 익혀놓으면 잘 할 수 있어. 잘 해봅시다. 자,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너네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 뭐라고 부탁을 했었냐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본 도형의 넓이로 쪼개서 문제를 구해 나갈 거다. 기본 도형은 뭐였냐면 삼각형이나 직사각형. 그래서 보통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면 삼각형 여러 개로 쪼갤 건데 쪼갠다고 생각해봐. 이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보조선을 긋거나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긋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면 2분 60도를 쪼개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순간 문제가 끝나는 거다. 그치? 원래대로라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길이를 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봐봐. 여기 60도잖아. 근데 1대 2야. 1대 2니까 뭐라는 거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얘가 직각이구나.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AC의 길이가 얼마다? 3루트 3이고 여기가 몇 도다? 30도다 라는 것까지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75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45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ABCD의 넓이 한 번만 써볼게. 얘는 삼각형 ABC랑 더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로 구하면 되는데 삼각형 ABC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쉽게 구할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ACD는 여기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너무 이쁘게 45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넓이 구하는 방법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그게 정말 교본 같은 문제야. 그래서 2분의 9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2분의 9 루트 3 더하기 약분합시다. 6 루트 6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기본 도형으로 쪼개서 풀겠다는 거, 사각형이 아니라 뭐 오각형이 나와도 삼각형 3개로 쪼개던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잘 익혀둡시다. 그 다음에 39번. 요거 이제 방법만 알면 쉬워. 이거 방법만 아는 순간 사실 문제를 매번 똑같이 풀어서 매번 똑같이 풀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잘 마스터를 해놓읍시다. 자 봅시다. 얘도 똑같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삼각형 두 개를 쪼갤 거고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줬잖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뭐 써야 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야? 마주보고는 두 대각의 합이 몇 도? 요거만 쓰면 되는 거지. 여기가 135도니까 빨리 보자마자 여기가 몇 도? 45도야. 그럼 이제 얘도 보조선을 그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보조선 그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A 뭘 구하라 그랬어? 넓이 구하라 그런 거지?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랑 ACD 두 개로 쪼갤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ACD의 넓이 두 개로 쪼갤 건데 ABC는 끝났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 알고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 135도로 쉽게 해결이 돼. 그럼 사인 13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약분하고 2분의 3 나오겠네. 그럼 이제 ACD의 넓이를 구하면 돼. 뭐 하고 싶니? 여기 4 알아? 45도 알아?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 CD의 길이만 구하면 돼. 그럼 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지금 AC의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AC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 늘 항상 자유자재로 보여야 돼. AC 제곱은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3의 제곱, 그다음 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코사인 135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약분돼 사라지고 플러스로 바뀌겠다. 그러면 16 나오나?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4야 4. 그러면 얘는 끝났다. 이거 빨리 볼 수 있어요. 구할 필요 없다는 걸. 4, 4, 45도잖아. 1대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몇 도겠어? 직각이겠네. 이렇게 직각이겠네. 맞아? 이거 지금 39번에 A, B가 뭐야? A 플러스 3루트? 나 계산 잘못했구나. 에이 4가 아니구나. 6, 11, 17이구나 어쩐지. 오케이 계산이 이쁘다 싶었어. 이렇게 계산이 이쁘게 줄 리가 없네. 미안하다. 루트 17이니까 직각이 아니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얘 x로 놓고 다시 뭐 할 거야? 항상 마주보는 관계 아니더라도 코사인 법칙은 만능으로 쓸 수 있어야 돼. 45도니까 이 루트 17 기준으로 쭈루루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는 거지. 그래서 17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법칙은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아니 약분이 아니지.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 x제곱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야? 2분의 루트 4루트 2x. 나 지금 계산 뭐 잘못했니? (17은) x제곱 더하기 16 빼기 2배 x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45도. 맞지? 왜 계산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맞아? 이 이상하잖아. 나 또 어디서 홀린 것처럼 계산이 안 되네? 다시 한번 원해봅시다. 이거 17 맞니? 맞지? 9, 2, 6. 이게 맞아? 그럼 근의 공식 써야 돼? 진짜 이건 근의 공식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는 그냥 숫자 오류야. 내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겠지. 어쩔 수 없어. 근의 공식 쓸게. x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는 거야. 그럼 b 프라임 2 루트 2 맞아? 뿔마 루트에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절반의 제곱 2루트의 제곱 8 빼기 1 9 이렇게 나오네. 와 살다 이렇게 계산을 낼 줄이야. 그럼 얘는 2루트 2 뿔마 3인데 2루트 2가 얘가 지금 루트 8이잖아. 루트 8이니까 3보다 작거든.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x는 2루트 2 플러스 3이다. 2루트 2 플러스 3이다. 그럼 삼각형 ACD의 넓이는 둘이 곱하고 B인가? 얘는 2분의 1에 2루트 2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네. 근데 이러면 답이 나오니? 없어지지. 루트 2 하면 4 플러스 3 루트 2? 아 맞네? 맞네.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4 플러스 3 루트 2.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1 더하기 3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분의 10이라고 2 곱하면 11. 와 살다 계산 이렇게 해주는 데는 좀 오랜만이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뭐 쓰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 고3 모의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가온이는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영상 보낼 테니까 질문한 거 같이 한번 잘 보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스텝 2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7시니까 10분까지만 쉽시다. 10분까지만. 우리 생각보다 좀 양호해서 질문이 금방 가겠네요.